안녕하세요. 제가 벌써 일본에 온 지 5개월이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쉐어하우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저도 워홀을 오기 전에 쉐어하우스에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취를 할지 뭐 이런 걸 잠깐 고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일본 그 카페 같은 거에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돈이 많으면 자취하고 그게 아니면 쉐어하우스 가라, 그냥 이 정도의 내용밖에 없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직접 살아보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 워홀을 오기 전에 캐나다 워홀도 1년을 갔었거든요.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. 특히 워홀러들은. 그래서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쉐어하우스에 잘 맞는 사람이더라고요. 이제 뒤에 뭐 장단점 얘기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, 그래서 사실 저는 일본에 올 때도 쉐어하우스에 살지 자취를 할지 고민을 했을 때 좀 더 쉽게 쉐어하우스에 살아보자 하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. 전에 한번 살아봤던 경험이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아예 쉐어하우스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쉐어하우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쉐어하우스의 제일 큰 장점 이라고 하면 저렴한 비용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, 사실 쉐어하우스도 금액대가 굉장히 다양해요. 방이 작아질수록, 그리고 도쿄 그 23구에서 멀어질수록 비용이 저렴하고, 이제 중심지랑 가까워지거나 방이 커지거나 할수록 또 가격도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. 보통 제일 저렴한 방을 구하시면 달에 한 40만 원대? 그래서 50만 원대 정도 하실 것 같고, 그래도 중심지에 가까우면서 방 크기도 조금 넓은 그런 데를 구하시면 한 달에 한 7만 원,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도 달에 7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거든요.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약간 보통 다른 분들은 자취방 잘 구하면 7만원, 8만원대 다 구하시던데 별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이제 월세가 7만원, 8만원인 경우에도 공익비라고 해서 월에 전기세, 뭐 수도세 이런 게 또 나가거든요. 쉐어를 하면 이 7만엔이라는 고정된 금액 안에서 이렇게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 수가 있고, 뭐 수도세 이런 거 따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도쿄에서 자취를 하시게 되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,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은 위치에 컨디션 좋은 방을 구해도 한 70만 원대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쉐어의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멀어지거나 아니면 방 크기가 작아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세이브 하실 수 있으시겠죠? 근데 저는 이 월세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초기 비용인데요.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자취를 할까 하고 알아봤었거든요. 도쿄의 그 자취 가격대를 알아보다가 발견을 한 게, 일본은 이제 자취방을 구하게 되면 진짜 그 방 한 칸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에 가전 가구가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아요. 그리고 또 집주인한테 보증금 이외에 이 방을 저에게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월세 한 달치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레이킹이라고 해서. 그래서 보통 이제 자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, 시키킹을 내고 집주인한테 좀 사례금 개념으로 레이킹이라는 걸 또 내고, 그리고 또 보증회사라는 걸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또 요거 가입하는 비용 내고, 그리고 또 그 열쇠 구멍 있죠. 그 열쇠 구멍을 또 다 교체를 해야 한대요. 보안을 위해서.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거 그냥 써도 되는데도 그걸 교체하는 게 룰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교체를 하면 또 키 교체 비용이 나가고, 그럼 아까 말했듯이 가전 가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내 돈으로 다 채워야겠죠. 그러면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보통 400만 원 이상의 초기 비용이 들더라고요. 근데 사실 4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써도 4개월치 생활비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
그 돈이 너무 좀 아까운 거예요.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보증금 개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시키킹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그냥 다 소비를 해버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말 몇백만 원을 그냥 써버리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쉐어하우스를 찾아보게 됐거든요. 근데 쉐어하우스는 초기 비용이 정말 저렴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집을 구할 때 보증금 30만 원 그리고 첫 달 월세 그게 끝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초기 비용이 딱 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쉐하에는 가전, 가구 같은 게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방을 꾸미거나 하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어요.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초기 비용을 절약을 하는 거였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는 쉐하에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쉐하의 장점 두 번째. 요게 첫 번째 내용이랑 조금 이어지는 건데 바로 계약 절차가 간단하다는 건데요. 일단 그 자취방을 일본에서 구하려고 하시면 최소 계약하는 기간이 보통 2년이라고 해요.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일본 워홀은 최대 1년이었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을 구할 때 보통 이제 일본 계약은 2년을 해야 되는데 워홀러들은 1년만 살면 되는 거니까 그 1년만 살아도 되는 집을 찾는 것도 일단 어렵고 근데 이제 거기에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건 더 어렵겠죠. 근데 또 이제 워홀러들은 좀 저렴한 가격대의 집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매물을 구하는 게 어렵다고 많이들 말을 하시더라고요. 카페 같은 걸 봤을 때. 근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안에 쉐어하우스가 되게 다양하게 지역별로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매물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좀 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쉬웠고 계약을 하는 것도 되게 간단했는데 아무래도 쉐어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고 싶은 집을 사이트에서 찾아서 그 관리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.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내견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. 라고 몇 가지 질문 사항들 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거기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.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한 기준에 좀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언제 요 방을 조금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요즘에는 보통 온라인 내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해진 날짜에 그 구글 미팅 같은 거 해가지고 방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분이 막 이렇게 이 방이랑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랑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엄청 해주시면서 보여주세요. 그래서 저도 엄청 꼼꼼하게 보여주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내견을 했던 것 같아요. 온라인으로.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듣고 이제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시거든요. 그러면 그냥 계약금 아까 말했던 30만 원을 입금하면은 그냥 그 방이 제 방으로 픽스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언제까지 첫 달 월세를 보내달라라고 하시면 이제 그것만 보내드리면 요거는 계약이 그냥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계약서 작성은 저는 하루 일찍 일본에 와가지고 그 전날 계약서 작성을 다 하고 다음 날부터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. 절차를 할 것도 사실 잘 없고 그냥 엄청 쉽게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계약 절차도 간단하다. 요게 쉐하의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점. 집에 사람이 있다. 그 사람의 온기가 있다. 이게 세 번째 장점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워홀을 했을 때도 그렇고 좀 가끔씩 이게 내가 선택을 해서 여기 온 거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현타가 좀 올 때도 있고 좀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사람이 좀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. 특히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 집에 다른 룸메이트가 있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. 뭔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
누군가가 있고 그냥 내 하루의 일상을 나눌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. 캐나다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되게 만족을 했어서 일본에 올 때도 쉐어하우스를 고른 것도 있어요. 쉐어하우스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조금 룸메들 간의 교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. 이제 같이 사는 친구들 중에서 저랑 퇴근하는 시간이 겹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랑 그냥 뭐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. 요거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일본어를 좀 써먹는 환경이 된다는 거? 왜냐면 저는 일본어를 정말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에 왔어가지고 처음에는 룸메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도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. 모르니까. 근데 너무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어요. 영어를 해보니까 그냥 내가 그 나라에 단순히 간다고 해서 막 갑자기 영어나 일본어를 저절로 잘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그 환경 속에서 그 나라의 언어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언어가 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 공간에 나가게 되면 이 밥 먹는 시간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룸메 한두 명이 같이 공용 공간에 있게 된단 말이죠.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밥 먹거나 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요.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저는 일본어도 좀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외로움을 많이 탄다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쉐하가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 번째 장점. 네 번째 장점은 생각보다 깨끗하다. 이게 제가 쉐하에 오면서 사실 제일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카페 같은데 검색을 해봤을 때 막 쉐하 살면은 무조건 주방에서 바퀴벌레 나오고 막 엄청 지저분하고 친구들이 아무도 안 치우고 막 진짜 너무 더럽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. 그래서 나는 캐나다에 살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본이 조금 더 심한가?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좀 하고 왔는데 아니었어요. 그냥 여기 지금 사는 집도 그냥 친구들이 알아서 좀 정리를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가끔씩 싱크대가 좀 더러운 날도 있기는 해요. 근데 기본적으로 나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고 뭐 쓰레기 같은 것도 그냥 분리수거 다들 잘 하고 자기 방 쓰레기는 자기들이 다 잘 버리고 샤워를 하고 나서도 뭐 머리카락이 그 하수구에 막 이렇게 있어서 스트레스 받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그렇게 더러운 쉐아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? 근데 그런 쉐아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이거는 직접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. 어떻게 알 수 있지? 일단은 조금 이런 걸 짐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내견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입주해서의 룰 같은 게 있는지 물어봤을 때 좀 청소나 공용 공간을 깔끔히 해야 한다라고 엄청 주의를 주시는 쉐하가 있을 거예요. 그런 데를 들어가시면 깔끔하게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이 집을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하우스 룰을 설명해 주시면서 공용 공간은 무조건 깔끔하게 써야 한다.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우고 밥 먹은 거 바로 씻어서 그냥 바로 물기 닦아서 찬장에 다 넣어놓고 샤워를 하고 나서도 하수구에 머리카락 있는 거 바로바로 치워야 된다. 이거를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. 이게 당연한 거기는 한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꼼꼼하게 강조를 하는 집이 조금 들어가서 살 때도 깔끔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반대로 약간 그런 위생관념에 대해서 크게 설명이 없거나 한 집은 그런 게 조금 소홀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여기까지가 쉐어하우스의 장점이었고요.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단점이 막 그렇게 심각한 단점은 아직 없거든요. 근데 그냥 생각나는 걸 얘기를 해보자면 집에 사람이 있다. 이게 아까 장점에서도 얘기한 거기는 한데 가끔씩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
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. 그냥 내가 오늘은 좀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한 날에도 이제 다른 룸메랑 밥 먹는 시간이 겹치게 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어야 한다던가. 이게 막 그 룸메랑 밥을 같이 먹기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은 내가 입을 그냥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밥을 먹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룸메이트가 같이 있다 보면은 또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좀 그런 상황을 100%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. 그리고 또 소음도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또 쉐어마다 방음이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는가 봐요. 좀 조용히 쉬고 싶은 날에도 이제 밖에서 다른 룸메가 뭐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내 집에서 나 혼자 있으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쉐어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단점, 생각보다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냥 생각보다 깨끗한 거라는 거? 그러니까 그 쉐어에서는 엄청 깨끗한 쉐하는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랑 위생관념이 다를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나는 뭐 싱크대는 좀 더러워도 상관이 없어. 근데 뭐 정리 정도는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물건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 싱크대는 꼭 깨끗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 서로 그 원하는 깨끗함이 다른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위생 상태보다 떨어질 수는 있어요. 그냥 오늘 좀 더럽네. 이제 며칠 뒤 되면은 그 청소해주시는 분 오시니까 그때까진 좀 더럽겠구나. 뭐 그렇게 하고 넘기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용납이 안 된다. 그냥 이렇게 나는 더럽네 하고 넘길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자취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단점. 친구나 가족을 집에서 재워줄 수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나 가족이 일본에 사실 올 계획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단점은 아니었는데, 보통의 쉐어하우스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오는 것까진 괜찮은데 숙박까지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고정적인 본인의 방을 사용하시는 게 더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제가 느꼈던 쉐어하우스의 장점이랑 단점이었는데요. 이런 쉐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히츠지 사이트랑 도쿄 쉐어하우스 이 두 사이트에서 주로 물건을 확인을 했습니다. 이 두 사이트 말고도 크로스하우스랑 지지하우스 그리고 오크하우스 이런 쉐어 사이트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세 개 사이트는 공장형 쉐어 같은 느낌?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 세 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, 이 쉐하에. 근데 제가 좀 선호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이 세 사이트는 별로 보지는 않았어요. 나중에 직접 이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사이트의 쉐하 분위기랑 그 히츠지랑 도쿄 쉐어하우스의 분위기랑 조금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히츠지랑 도쿄 쉐어하우스 이 두 개 사이트에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.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쉐어도 쉐어마다 분위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막 정말 모든 쉐어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래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들 좋은 보금자리를 구하셔서 행복한 5홀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랄게요.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 안녕.